그날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도 보셔야죠. 그래, 얼른 결혼이나 해다오.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치료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요. 뭐? 약속 안 하시면 저도 결혼 안 해요. 제가 뭘 믿고 오래 만나보지도 않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하겠어요? 이 집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아. 네? 이 집 너희한테 준다고. 시어머니는 치료받겠다는 약속은 안 하시고 자꾸 집 얘기만 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결혼식장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행복하게 보시고는 일주일도 안 지나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임종이 가까워서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곁을 지키길 잘했다 싶었죠.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리모델링도 깨끗이 하고 가구도 새로 들였더니 제법 신혼집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겉만 바꾼다고 실제가 바뀌는 건 아니었나 봐요. 자는데 자꾸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들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못 들었다고만 하는 겁니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않으면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하루는 작정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생각이었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모라모라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소리가 이 집에서 날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소리의 정체가 뭘까 의아해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때였어요. 또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황급히 남편을 깨우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들려. 그렇지, 들리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도 허둥지둥 집안을 둘러보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리의 출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오래된 괴종시계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것이었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하면서도 건드리지 않고 둔 것이었어요. 괴종시계는 왜? 시계 소리는 아닌데? 저 뒤에 문이 있어. 뭐? 지하실로 가는 문. 정말? 나 어릴 때 빼고는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나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괴종식의 뒤편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보, 정말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편이 심호흡을 하더라고요. 이 밑에 뭐가 있는데? 어릴 때 온갖 잡동사니가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누가 몰래 들어온 거 아니야? 설마. 혹시 모르지. 공사할 때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저 안에서 누가 몰래 살고 있는 거면 어떡해. 일단 경찰을 먼저 불러야 하나? 일단 확인부터 해야지. 그러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뭐 들 것 없나? 빗자루. 마당에 빗자루 있어. 시댁은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단독주택이었어요. 앞에 작은 마당도 있었지만 지하실이 있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가져다 준 빗자루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괴종시계를 떼어냈어요. 제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죠. 괴종시계를 떼어내자 딱 괴종시계만한 문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정말이네? 쉿, 일단 내가 들어가 볼게. 당신 혼자? 당신은 기다리고 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부터 잠가.
말도 안 돼. 내가 당신만 두고 어떻게 그래. 문 잠그고 신고부터 해. 일단은 내가 최대한 안 들키게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 남편은 손전등 하나 없이 지하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오들오들 떨면서 내려가는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의 비명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과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만난 지 1년도 아니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처음엔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지? 설마 계획이려니 생각하고 되물었는데 남편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장 하자.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결혼은 좀... 왜? 나 말고 딴 놈이랑 결혼할 거야? 아직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서로를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사계절은 만나봐야 하는 거라고. 사계절을 만나도 똑같을 거야. 내가 자부해. 아니,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내가 미치도록 좋아서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말 안 하면 나도 결혼 안 한다고 하니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셔. 뭐? 어디가? 몸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말기암인가 봐. 어머, 그럼 어떡해. 수술할 수는 있는데 해도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과정이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수술하기 싫으시다고 하시네. 그래도 해봐야지. 할 때까지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없으신가 봐. 그러다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말은 절대 안 들으신다기에 제가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자꾸 조건을 걸어오셨어요. 일단 예식장부터 잡고 오면. 그러면 진짜 병원 가실 거예요? 일단 예식장부터 잡고 와. 결국 예식장을 먼저 잡고 왔더니 이번에는 드레스를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내 통장인데 네가 써라. 어머니, 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예식장까지 잡아놓고 결혼 안 한다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여기 통장. 네가 알아서 써. 이 집도 네가 가져.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물질 공세를 해오셨고 정신 차리고 보니 웨딩드레스까지 입어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병원에는 다니셨지만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사실상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제 욕심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그래서 남편과 연애한 지 3달도 안 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신혼집을 시댁으로 낙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프신 상태라 별다른 차선책이 없었달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을 리모델링 하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신나서 신혼집 리모델링을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문제는 막상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남편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은 그냥 시어머니 집을 처분하자고 했어요. 처분하고 새로 집을 얻자. 이 집에 있으니까 엄마 생각만 더 나는 것 같아.
남편이 너무 슬퍼하니까 남편의 뜻에 따를까도 했는데 자꾸만 시어머니의 유언 같았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안했죠. 자기가 정 힘들면 리모델링 마치는 대로 세를 줄까? 처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어머님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그래. 어머니께서 나한테 계속 그러셨단 말이야.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당신이 태어난 집이라며. 어머니는 이 집에서 우리가 잘 살면서 아이도 낳기를 바라신 거 아닐까? 당신도 참. 우리 어머니랑 얼마나 봤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 나 같으면 이런 헌집보다는 팔고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 가겠구만. 나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이 집이 좋아. 우리 애들도 이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2대의 역사가 쓰이는 거잖아? 다만 리모델링 다 했는데도 당신이 정 못 살겠다 싶으면 그때는 세 주자. 세를 주더라도 리모델링은 해서 줘야 할 것 같으니까. 꽤 낡긴 했지? 그래도 우리가 집 사는 것보단 이 집 리모델링 하는 게 더 훨씬 저렴했잖아. 어머니께 감사하자. 덕분에 집 걱정은 없잖아.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난 따라야지. 나보다 당신이 더 우리 어머니 딸 같네. 남편은 결국 본가에 남기로 결심했고 처음에는 잠이 안 온다는 둥 온갖 난리를 피우더니 얼마 안가 태연하게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그 코 고는 소리에 매번 잠이 깬 건 저였어요. 한 번은 잠이 하도 깨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양이가 우는 소린가?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지나친 게 며칠은 될 거예요. 소리를 들은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매번 못 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못 들었어? 집에서 사람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집이야. 나는 진짜로 못 들었는데 혹시 당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이라 내심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이제라도 새 주고 나가도 괜찮아. 아니야, 나 그런 거 전혀 없어. 나는 진짜 못 들었는데. 하긴 코를 그렇게 고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 혹시 자면서 자기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려? 내가 코를 골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속 편하고 좋겠다. 낮에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일을 했으니 집에 있을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남편을 깨운 게 그날이에요. 남편도 들린다면서 그 소리를 찾아 괴종시계를 뗐고 지하실로 들어가게 된 거죠. 계단에서 사라진 남편이 조금 뒤 비명을 질렀을 때 저는 순간 놀라 주저앉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지하실 문을 닫을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문을 닫겠어요? 휴대전화로 112를 누른 뒤 통화만 누르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죠. 여보. 아무래도 진짜로 부르는 것 같아서 대답했어요. 나 여기 있어. 문 안 닫았구나. 여보, 괜찮아? 여보, 내려와봐. 어? 진짜? 내려오라고? 조용히 내려가고는 있었지만 막상 내려오라고 하니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내려가도 돼? 남편이 혹시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가 구해야 하잖아요. 최대한 멀리서 상황 파악을 하자 싶었죠.
사실 손에 거울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안을 슬며시 비춰볼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계단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여보, 여보.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얘들은 누구야? 당신도 놀랐지? 놀라다 마다. 남편이 두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나도 놀랐어. 글쎄 계단을 내려와서 슬쩍 안을 봤는데 애들이 마주 앉아서 이 딱딱한 빵을 뜯어먹고 있잖아.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어요. 안을 비춰보다가 한 번 더 놀랐죠. 안에는 냉장고는 물론 전기로 쓸 수 있는 버너, 간이 부엌과 화장실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나도 놀라서 물어보려던 참이야. 얘들아, 아줌마랑 아저씨는 이 집 주인이야. 자꾸 소리가 나서 내려와 본 거야. 그러자 아이 중 누나로 보이는 여자애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요? 어? 이 집 주인은 할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를 아니? 여자애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순간 싸운 기분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째려봤나 봐요. 당신 왜 날 째려봐? 당신 이 애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아는데 당신이 모르는 게 말이 돼?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몰라. 저는 남편을 애들이 못 듣는 곳까지 끌고 가 말했어요. 그럼 쟤들이 누군데? 어머니가 그 연세에 저 어린애들을 낳기라도 하셨다는 거야? 여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내 애 아니야. 이제 보니 당신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이런 비밀 때문에 결혼 서두른 거지.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지? 여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진짜 아니라니까. 나 완전 무결해. 그게 아니면 저 애들이 왜 어머니 댁 지하실에서 크고 있어? 당신 애들이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여보, 내가 진짜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걸고 맹세해. 어머니도 한패인 것 같은데 뭘 어머니를 걸어? 여보,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아까 나 놀란 거 못 봤어? 이래서 우리 엄마가 최소 1년은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한 거구나. 남편이 갑갑하다는 듯 발까지 구르더라고요. 진짜 아니라니까. 얘들아, 너희들 나 아니? 애들이 동시에 고개를 젓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마저도 훈련이 아주 잘 된 듯 보였어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겠지.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애들도 아니라고 하잖아. 남편은 아이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응? 할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잠깐만. 남편이 아이들에게 휴대전화에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분 맞니? 네, 맞아요. 이분이 누군데? 너희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할머니요. 여자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기가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것 봐. 할머니라잖아. 어머니가 왜 그 애들 할머니겠어? 당신이 아빠니까 할머니지.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 원래 의심이 많았어? 우리 어머니 아프다고 결국 나랑 결혼해준 그 여자 맞아? 내가 미쳤지. 뭘 믿고 1년도 안 만나본 남자랑 결혼했을까? 난 어머니가 아프셔서 결혼에 서두른 줄 알았는데 아이들 엄마가 필요한 거였어? 그렇게 묻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두 아이 중 여자애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뭔데? 남자아이는 그것만 주고 쪼르르 제 누나 옆으로 가서 안겼어요. 여자애가 대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주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 찾으러 오는 아줌마랑 아저씨한테요. 이 아저씨한테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아저씨가 기억을 잃지 않은 이상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어차피 다 들통났어. 이 아저씨가 너희 아빠지? 우리 아빠 아닌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된대도. 아줌마가 지금 너무 놀라서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남자애가 준 봉투를 가져갔어요. 아, 여보, 나 진짜 아니야. 우리 이거 열어보자. 저는 남편의 등짝을 내려쳤어요. 이리 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걸 읽겠대? 아, 여보, 나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얘들이 누군지. 저는 일단 편지를 도로 빼앗아 주머니에 넣은 뒤 애들을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아, 얘들아, 아줌마가 미안해. 너무 놀라서 너희들이 이 지하실에서 계속 갇혀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놀랐어. 일단 우리 올라가자.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애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배고파서 빵 먹고 있었어? 여기 있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 그럼 계단 올라와서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그랬어. 원래는 할머니가 늘 내려오셨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할머니가 안 내려오셔서 계속 있었어요. 할머니가 혹시 못 오시면 여기 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안 무서웠니? 동생이랑 둘이 있어서 안 무서웠어요. 너 정말 씩씩하구나. 아줌마보다 씩씩하다. 일단 올라가자. 여기서 할 얘기도 아니고 할머니가 주라고 하신 건 올라가서 읽을게. 일단 가서 밥부터 먹자. 남편이 뭘 어찌할 줄 모르고 멀뚱멀뚱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빽 소리쳤죠. 아, 얼른 가서 애들 저녁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 모른 척만 하고. 나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아니 여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애들 밥부터 먹이고 씻기고 나서 얘기해. 저는 일단 애들을 데리고 1층으로 올라갔어요. 일단 따뜻한 밥부터 차려주니 애들이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짠해서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남자는 이 애들을 정말 몰랐다는 건지, 그렇다면 어머니가 왜 이 애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밥을 먹인 뒤 남편이 남자아이를, 제가 여자아이를 시킨 뒤 남은 방에 애들을 재우기로 했어요. 일단 너희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푹 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둘이 있을 생각을. 누나라고 잘 참았구나. 내일은 아줌마 아저씨랑 병원부터 가보자. 혹시 너희들 아픈 데는 없나 걱정돼서. 아픈 데 없어요. 동생도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미 남자애는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애들을 재우고 나오자 남편이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도둑이 제발저린 건가 싶어 보는데 남편이 달려왔어요. 여보, 애들이 준 거 그것부터 좀 보자. 난 아까부터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었어. 지금 진실이 중요해? 애들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당신 정말 쟤들이 내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애든 아니든 애들은 일단 뭘 먹여야 할 거 아니야. 혹시 뭐 기억상실이라도 걸리셨어요?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당신이랑 상관도 없는 애들을 거두셨다고? 아니야. 나 진짜 멀쩡해. 기억도 멀쩡하고 당신 말고 다른 여자도 없었어. 너무 놀라서 머리도 안 굴러가는 거야? 차라리 기억 상실이라고 해야 내가 속는 척 일단 넘어가 주기라도 할 거 아니야. 여보, 난 진짜 억울하다니까. 내가 진짜 당신을 속이려고 했으면 기억 상실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아직도 당신은 결백하다. 그 봉투 안에 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른다.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아, 이리 줘. 내가 볼 거야. 나 당신 못 믿겠어. 저는 겨우 눈물을 닦고 봉투 안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빼곡히 적힌 편지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쓰신 것 같았는데 자꾸 손이 떨리는 겁니다. 내가 읽을까? 아, 됐어. 저는 시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찬찬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가, 아들아, 많이 놀랐지? 지하실에 아이들이 있었을 거야. 행여나 세아가 네가 오해할까봐 먼저 말하마. 그 애는 절대 우리 아들 애라거나 내 자식은 아니야. 알겠지만 내가 그 어린애들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건전하게 살아왔단다. 그러니 절대 오해하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오해하지 말라고 쓰셨지만 솔직히 안 믿기더라고요. 다시 남편을 째려보자 남편이 흠칫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혹시 내가 기억 상실이래? 내가 기억 못하는 일이 있었대?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 애들은 우리 동네에서 미장원을 하던 젊은 세대가 아이들이란다.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미장원?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도 그제야 다가와 같이 편지를 보더라고요. 어? 그 미장원이면 저 앞에 있던 그 미장원 말씀하시는 건가? 당신도 아는 미장원이야? 저는 순수하게 물은 건데 남편이 지레 기겁하며 대답했어요. 아, 여보, 진짜 오해하지 마.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 애 아빠가 일찍 가서 젊은 새댁이 혼자 애 둘을 키운다고 했던 것 같아. 남매라고는 못 들었지만 미정원 집 애들이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애들을 왜... 우리는 나란히 앉아 편지의 남은 부분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집 엄마가 지병이 있었던 모양이야. 남편 먼저 보내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반찬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줬더니 어느 날 불쑥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가고 나면 아이들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어떻게 좀 봐준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남편 쪽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형식적으로는 보호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애들을 데리고 살 수는 없다고 했대. 그래서 애들을 들여다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여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지금 애들더러 보호자도 없이 크라고 한 거야? 그러게, 너무들 하네. 애엄마가 많이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보호자로 이름만 올리고 애들은 안 키우겠다고 했다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미용실 여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신 듯 했어요. 일단 데리고 오긴 했는데
나도 살 날이 오래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 그렇다고 애들을 그냥 두자니 형식적으로는 보호자가 있어서 고아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처지였거든. 혹시 몰라 지하실에 애들이 있을 만한 공간도 만들고 먹을거리도 몇 달치 넣어놨어. 처음에는 아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즘 너랑 소개팅을 했어. 집에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런 아들에게 내가 돌보는 애들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도 못할 때였거든. 그 대목에선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하신 거였어? 어머니가 시험부라는 것도 충격일 텐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아들한테 남의 애들을 부탁하기가 어려우셨나 봐. 오늘처럼 내가 오해할 수도 있을 테니까. 당신 이제 확실히 아는 거지? 오해라는 거?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충격에 눈물까지 흘렸던 저였으니까요. 그래, 이제 알아. 그나저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래. 마저 읽어보자.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두고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았어요. 내 몸이 도저히 못 견뎌서 애들한테 한동안 지하실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은 해뒀어. 그리고 너희들이 찾으면 이 편지를 꼭 전해주라고 했지. 나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테 이렇게 큰 짐을 말도 없이 맡기고 가다니. 차마 미용실 여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 사실 그 친구가 늘 나를 딸처럼 챙겼었거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거두시는 게 말이 되나 싶던 그때였어요. 이건 우리 아들도 모르는 일인데 나한테 딸이 있었어. 제가 놀라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위였고 누나였는데 우리 아들이 막 돌을 지나던 애 먼저 보냈어. 백혈병이었지. 내 애들 엄마도 똑같은 병에 걸렸더라고. 이게 다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싶다가도 이게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너희들한테 버거운 짐이 될 걸 알면서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단다. 미용실 여자도 내가 꼭 자기 어릴 때 세상 떠난 엄마 같다면서 미용값 한 번을 안 받았거든. 정은 내가 주고받아 놓고 너희들한테 남은 짐을 떠넘기는 내 마음도 참 무겁구나. 아들한테도 차마 말하지 못한 내 심정을 새아가 네가 이해해주면 참 좋겠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야.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면 여기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넣으렴. 애들 삼촌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너희가 거기까지만 해줘도 할 일은 넘치게 해준 거니까. 잘 먹이고 잘 시켜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게 내 부탁이야. 너희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참 미안하구나. 하루라도 더 미용실집 애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기를 바란 내 욕심이었다고 생각해 주렴. 그리고 이 집과 내 재산을 우리 새아가 너에게 다 맡긴 것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나를 위해서 결혼을 서둘러준 너에게 참 고맙다. 우리 아들이 혼자 자란 데다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외로움이 많아 걱정이었거든. 그 즈음에 너랑 소개팅하고 와서는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말에 얼른 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앞섰어. 네가 따라와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넌 정말 심성이 착한 아이더구나.
순수한 네가 지하실에 애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야. 네 남편은 전혀 모르는 아이니까 둘이 잘 상의해서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렴. 황당한 부탁을 하고 떠나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어머니의 편지는 거기까지였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믿겨? 아니, 안 믿겨.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얘들을 그 삼촌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삼촌은 못 키운다고 했으니 보육원으로 보내지 않을까? 내가 미쳐. 이로 어떡해. 우리 어머니 사고 제대로 치고 가셨네.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시다. 어떡하지? 남편과 저는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다음 날은 둘 다 회사에 휴가를 쓰고 애들을 챙기기로 했어요. 저는 밤새 잠이 안 와서 지하실에 가서 애들 짐을 다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지하에 있었다 보니 다 습기가 차서 빨래부터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애들 옷을 빨고 건조기에 돌려서 말린 뒤 일단 짐을 챙겼어요.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일어났기에 밥을 먹이고 남편도 깨워서 밥을 먹였죠. 그런 뒤 애들 모르게 남편만 슬쩍 불러냈어요. 여보,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올게. 당신 혼자? 당신은 애들 봐야지. 지금껏 둘이 불안했을 텐데 놓고 갈 순 없잖아. 그렇지? 다 같이 갈까? 행여나 애들 듣기 힘든 소리라도 할까봐. 가서 뭘 어쩌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애들 보호자가 그 사람이라니까 얘기는 해보고 확실하게 할 건 해야지. 저는 남편에게 애들을 맡긴 뒤 길을 나섰어요. 아침 일찍 문자를 보내놨는데 바로 볼 수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 한눈에도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젊은 남자가 나와 있었어요. 혹시 애들 삼촌이세요? 예, 제가 애들 삼촌입니다. 아, 네. 바로 뵐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도 갑자기 알게 된 상황이라 당황스럽던 참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형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을 못 찾아뵀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사는 게 팍팍해서요. 취업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아프시고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키울 수 있는 형편이면 진즉에 데리고 갔겠죠. 형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형수님이랑 왕래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는 본인이 시한부인데 저더러 조카들을 맡아줄 수 있냐고 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조카들을 맡아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시동생 길 막으시는 거냐고 뭐라고 했더니 그럼 보호자라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고아원 가는 것만 좀 막아달라고요. 근데 형수님이 왜 그런 부탁을 하신 걸까요? 돌봐줄 어른이 없으면 차라리 고아원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형수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네? 어릴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수가 있던 고아원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았었나 봐요. 형수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님도 형이랑 연까지 끊으셔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나마 저는 형이랑 사이가 좋아서 연락은 하고 지냈는데 솔직히 조카들 맡을 자신은 없어요. 제가 이러는 거 하늘에서 형이 보면 천하의 몹쓸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세요. 대학도 다 못 마치고
노가다 하면서 병원비 대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취업은 꿈도 못 꾸겠어요. 대학도 졸업 못하고 무슨 취업을 하겠어요? 많이 힘든 상황이시군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에 가슴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올 게 왔다 싶어서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처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처리라뇨?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애들 보호자는 저니까 제가 제 손으로 보내는 게 맞죠. 지금껏 동네 할머니가 맡아주신 게 기적이죠. 그래서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저 마음 먹고 나왔어요. 그냥 오늘 바로 데리고 갈게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애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껏 말씀드렸잖아요. 저 못 키워요. 애들한테도 형이랑 형수한테도 미안한데 제가 키우는 것보다는 고아원이 나을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애들이 자기 엄마 팔자 닮은 걸.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요. 네, 알겠으니까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애들 삼촌의 괴로운 심정도 알겠지만 나쁜 얘기는 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기 혹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뇨. 저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시간 낼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일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그냥 바로 데리고 갈게요. 저는 애들 삼촌에게 약간의 돈을 내밀었어요. 일당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시간은 제가 사도 될까요? 에? 아니, 왜 저한테 돈을... 제가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불쾌하지 않으시다면 받으시고 다음에 한 번만 더 시간 내주세요. 저희 부부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애들 삼촌에게 겨우 부탁했고 애들 삼촌도 알겠다며 돈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대로 애들을 삼촌에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순간 와장창 깨져버렸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여보, 빨리 왔네? 아니, 이 난장판은 다 뭐냐고. 거실에 커다란 비늘 같은 게 깔려있고 집안에는 비눗방울이 동동동 떠다니고 있었어요. 애들은 비눗물에 쫄딱 젖어 있었고요. 내가 못 살아. 이게 다 뭐냐고. 아니, 애들이 이게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당신의 명을 따라 애들을 잘 돌보고 있었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주면서. 남편의 변명을 듣는데 기가 차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신나게 놀자. 그냥 저도 비눗물 위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애들이랑 비눗방울도 만들어서 날리고 한바탕 논 뒤 씻겨서 밖으로 나왔죠. 한동안 지하에 있었을 애들이 안쓰러워서 외식을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데리고 나가 고기를 사주니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너희들이 지하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진즉에 내려가 봤을 텐데. 아줌마 아저씨가 미안해. 고기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사줄게. 순간 제가 말해놓고도 당황했어요. 제 말에 남편도 슬쩍 저를 보더라고요. 잘 먹는 애들을 보는데 왜 자꾸 목이 막히던지. 제가 못 먹고 있으니까 갑자기 애들 중 누나가 제 밥그릇에 고기를 한 점 얹어주는 겁니다. 나 먹으라고? 아줌마가 계속 안 먹는 것 같아서요. 먹고 있어. 고마워.
너도 많이 먹어? 남의 밥 얻어먹는 걸 알고 눈치를 보는 게 훤히 보여서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그날 밤 애들을 재우고 나오자 남편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돼. 예상한 대로지. 고아원 보내겠대? 자기가 낳은 거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틀린 말도 아니지 뭐. 뭐? 상황이 말이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셔서 대학도 졸업 못하고 막노동한대. 형은 고아원 출신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하고는 연도 끊고 살았나 봐. 그러다 형이 일찍 가고 형수까지 그렇게 돼서 그 사람도 괴로운 눈치야. 말을 자꾸 못되게 하길래 그만하게 했어. 입으로 죄지어서 좋을 거 없잖아. 그래서 당장 데려가겠다는 거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 이대로 그냥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고기도 먹이고 그런 거야? 최후의 만찬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쩐지 그냥 보내는 게 안 되네. 어머님이 마음을 쓰신 애들이라 그런가?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게 당신이 냅다 보내면 어쩌나 걱정했어. 내가 뭐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야? 아니 뭐 당신이 또 내 자식인가 의심해서 보내버린다고 하면 또 모르잖아. 아 참, 그건 내가 오해한 거고. 솔직히 오해할 만했잖아. 갑자기 지하에서 애 둘이 나오는데 내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 아니 진짜 내 자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솔직히 그때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나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까. 나도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처음 겪는 상황인데 당신이 오해까지 하니까.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근데 이거 당신 어머니가 친 사고다. 미안. 남편과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애들을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양을 할까? 아직 우리 애들도 안 낳았는데? 하긴 남편도 한숨만 내쉴 뿐 뾰족한 수를 못 찾더라고요. 며칠 뒤 애들 삼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애들도 삼촌을 알아보더라고요. 삼촌! 잘 지냈어? 삼촌이다! 삼촌! 조카들이 가서 안기자 애들 삼촌도 울컥한 건지 코끝이 빨갛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예. 애들이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보던 삼촌이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애들을. 형이랑 형수님이 제대로 눈이나 감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차마 외면을 못 하셨겠죠. 감사합니다. 애들 신수가 혼한 게 잘 돌봐주신 것 같아요. 이제 데리고 가면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예? 지금껏 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아이들을 맡기시는 건 어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애들을 돌봤으면 해서요. 그게 진심이세요? 아니, 젊은 분들이 왜... 애들이 고아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요. 저희도 자녀 계획이 있기도 하고 입양보다는 이대로 애들이 부모님의 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도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돌볼게요. 저쪽에 있는 별채를 애들이 좀 더 크면 쓸 수 있게 리모델링 해주려고요. 그래도 아직 어린애들이라 손이 많이 갈 텐데요. 누나가 벌써 의젓해요. 동생도 잘 챙기고요.
그게 좀 짠하긴 한데 우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아서요. 대학도 보내주고 싶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곁에 두고 키워주면 어떨까 싶어요. 말하자면 후견인인 거죠. 후견인이요? 네, 법적으로 부모는 아니어도 가까이 두고 잘 클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돌보면 삼촌도 한 번씩 와서 아이들이랑 교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죠. 제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애들 용돈이라도 꼭 챙길게요. 그럼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은 좋다고 했어요. 그럼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 상황을 뒤늦게 아시고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냐고 많이 화내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대신 한 번씩 애들 보러 와주세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해먹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되도록 자주 오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도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금이나마 연결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요. 마음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똑똑하고 생각도 깊으시네요. 제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채를 리모델링해서 애들 방을 만들어줬어요. 애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니 하루가 더 분주하고 정신은 없는데 그만큼 보람차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자랄 때까지는 본체에서 같이 지내다가 각자 방이 필요해지면서 별채로 옮겨줬어요. 고맙게도 아이들이 잘 적응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난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이가 안 생긴 건가요? 네, 더 늦기 전에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리고 사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안 생겼어요. 병원에서도 결국 난임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했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는 사이 수년이 흘러 남매의 누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죠. 우리 집의 여자라고는 저랑 그 애뿐이다 보니 그 애가 저를 참 많이 챙겼어요. 시험관 시술로 힘들어하는 저 대신에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힘들지 않아? 안 해도 돼. 이모가 더 힘들잖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기? 불임이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포기가 될 텐데. 포기가 안 되면 계속해야지. 이모가 우리한테도 했단 말이잖아. 애들이 저를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반면 남편은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좀 이상한 호칭이긴 하지만 사실 그 즈음엔 호칭이 중요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마음은 이미 내 자식이었고 애들도 우리를 부모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모가 행복한 게 좋아. 나 요즘은 안 행복해 보여? 솔직히 힘들어 보여. 할 거면 행복하게 하고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이의 말에 비로소 욕심이 내려놔지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의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엄마가 자식을 남겨주셨던 건가?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어머니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치고 가셨구나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없는 일상이 상상이 안 돼. 그래, 우리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고 아니면 지금 있는 우리 애들 잘 돌보면서 살자.
애들 다 크고 나면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지 뭐. 그래.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편히 먹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안 생겼어요.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어머니 덕분에 저랑 신랑이 외롭지 않게 살았더라고요. 남매는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나 다름없었고 그 애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첫째 누나는 의젓한 반면 둘째 아이는 사춘기 때 방황을 좀 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밤새 찾아다니면서 집에 데리고 온 적도 있고요. 혼을 내서 겨우 학교에 가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결국 마음 잡고 잘 자라서 누나는 의사, 동생은 교수가 됐어요. 이제는 다 독립해서 살지만 때 되면 집으로들 옵니다. 우리 딸은 벌써 과장이네? 엄마, 벌써라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 엄마는 맨날 누나만 먼저 칭찬하더라.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 네가 교수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애들 누나가 독립하면서 호칭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바꾸고 나니 이게 더 자연스럽다며 우리 모두 웃었죠. 엄마 아빠가 나 끌어다 앉혀놓고 공부시켰잖아. 정확히는 학교에 보낸 거거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반항심이 올라왔어. 아들, 너 우리의 기쁨이야. 네 누나가 안정적인 기쁨을 줬다면 너는 우리한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재미를 줬지. 결론이 교수니까? 우리가 키운 애들이 의사 되고 교수 됐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해. 노후 걱정은 없겠대. 내가 주는 용돈도 잘 안 받으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 돈을 뭐하러 받아? 얘 교수 되고 싶다고 해서 유학 보내느라 돈도 많이 썼잖아. 내 의대도 그렇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였어. 너희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우리가 자식이 생겨도 너희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마음먹었었어. 근데 왜 입양은 안 했어? 그냥 너희 엄마 아빠 사연을 듣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분들 자식으로 남아주는 게 유일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는 너희를 키우는 기쁨도 다 가졌는데 너희 부모님은 그게 아니면 너희를 낳은 공이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잖아. 하긴 우리더러 그렇게까지 키울 거면 왜 입양 안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지. 근데 꼭 호적으로 묶여야 가족은 아니더라고. 너희들을 키우다 보니 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 그래서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싶더라고. 너희는 입양되고 싶었어? 나도 그게 꼭 중요한 것 같진 않았어. 다만 엄마 아빠가 좀 무모하다 싶었지.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하고 연락 뚝 끊으면 그만이었잖아. 불안하지도 않나 싶더라고. 그렇다고 해도 별 수 없지만 우리가 키웠는데 설마 그러기야 할까? 특히 너는 절대 못해. 네 동생은 몰라도. 아, 엄마. 그래서 지난번에 내 용돈은 받은 거야? 엄마가 용돈을 받았다고? 넌 좀 줘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아. 얘한테는 한 번 받았어. 그날 얘가 사고치고 도망갔던 날이 꿈에 나오더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마침 용돈을 보낸다고 하길래 넌 좀 보내라 그랬지. 아, 내 용돈 좀 받으라고. 넌 됐어. 넌 내 딸이자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친구한테 용돈 받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내가 엄마한테 그래? 지금도 때 되면 엄마랑 여행도 가주고 나 갱년기라고 영양제 챙겨주는 건 너뿐이야.
애들이 잘 커준 것도 고마운데 의외로 결혼들이 좀 늦네요. 딸은 몇 달 뒤에 결혼하는데 이제 곧 가장 친한 친구를 뺏길 것 같아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딸이 자기만의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할 일은 다 해준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도 얼른 좋은 짝을 만나야 할 텐데. 아들은 교수가 돼도 걱정거리가 계속 생기네요. 누가 뭐래도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의 연으로 만났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서로 걱정도 하고 기뻐도 하면서 잘 지내려고요.